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가배상 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뒷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거는요, 우리가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수술을 안 했다라고 했을 경우 과연 수술을 안 하게 되면은 장애가 발생 안 하냐? 자,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보험사는요, 수술했냐 수술을 안 했냐에 따라서 장애가 산정된다 안 산정된다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수술을 안 했는데 무작정 장애를 인정 안 한다. 근데 통증은 계속 존재하고, 그리고 뭐 움직임도 제한이 있다. 뭐 무릎에 동요가 발생한다. 근데 장애는 못 받는다. 그러면은 분명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러면 돈을 많이 못 받으면은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해요. 아니, 보상금 많이 받자고 이 합의금 많이 받자고 그냥 수술 안 해도 되는 걸 하시겠어요? 그냥 차라리 수술 안 하고요,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으면 보존적 치료를 하셔라. 대신 저희가 보험사에 요구해서 수술을 안 한다 하더라도 장애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 저는 이렇게 보통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렇게 되려면요, 이 보험사에서 말하는 장애, 후유장애, 맥브라이드 방식의 이 노동능력 상실, 이 의미부터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장애는 어떨 때 발생하는지, 어떤 경우 장애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면요, 장애라는 거는요, 의미가 뭐냐면 치료를 충분히 한 후에도 몸에 남게 되는 이 증상, 이걸 말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치료를 충분히 한다라는 거를 보통 보험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수술을 한 경우에 치료를 충분히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물리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이 후유증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장애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고, 수술을 꼭 안 받았다 하더라도 내 몸에 후유증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장애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겠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거는 많이 들었던 진단명인데요, 척추의 압박골절, 예를 들어서 등이나 허리 쪽으로 해서 압박골절 충격을 받아서 척추뼈가 약간 찌그러진 겁니다. 자, 이거 수술하게 된다고 이 찌그러진 뼈가 다시 펴지나요? 아니죠. 그리고 수술을 안 한다라고 해서 이 찌그러진 뼈가 다시 복원이 돼서 뼈가 막 생성돼서 이렇게 다시 펴지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수술을 안 하게 되면요, 갈수록 뼈가 더 주저앉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장애가 더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허리가 더 기형이 되고요. 근데 수술 안 했다고 이거 장애 아니다.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척추 같은 경우에 보험사는 일괄적으로 정해놔요. 그리고 내부 지침상 수술을 안 하면 한시 2년 또는 3년 정도의 장애, 그거밖에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척추가 예를 들어서 25%가 찌그러졌어요. 그러면은 제가 말했죠,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더 찌그러진다, 기형이 더 심해질 거다, 나이가 들면 허리가 더 굽을 거다. 그러면은 당연히 영구장애를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요, 압박골절 수술 안 했다라고 하면 한시장애로 그냥 합의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압박골절이 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요, 합의를 하기 전에 뭘 검토를 해야 되냐면, 결국 이 압박률이 얼마나 되는지, 뼈가 얼마나 찌그러졌는지, 이 부분을 엑스레이나 CT, MRI상 꼭 확인을 하시고요, 정확하게 측정을 해보셔야 됩니다. 현재 각도가 얼마나 휘어서 얼마나 기형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뼈의 찌그러진 정도는 과연 얼마인지, 이걸 자로, 각도기로 꼭 측정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게 영구장애 되겠다 안 되겠다, 그 부분을 꼭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이 전문가한테 CD나 이런 영상 자료 이것들을 보내서 꼭 확인을 한 후에 예상되는 장애가 영구장애냐 아니면 한시장애냐, 영구장애면 과연 노동능력 상실률 몇 프로의 영구장애냐, 한시장애면 몇 프로의 한시장애냐, 그리고 그걸 금액적으로 꼭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하신 후에 합의에 하든지 아니면은 소송을 하든지 그걸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요, 압박골절 되신 분들이 상담을 오면요, 저희가 바로 이렇게 금액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압박률이 몇 프로인지는 이 환자 본인들은 몰라요. 아무리 의사가 자, 이 엑스레이 사진 보면서 자, 여기 찌그러진 거 확인되시죠? 라고 한들 우리 환자분들은 이게 과연 20%다, 30%다, 그리고 기형이 몇 도가 됐다 라는 걸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CD를 보내보세요. CD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CD를 보고 정확하게 각도를 측정하고 압박률을 측정해서 금액이 얼마가 예상된다 라는 걸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압박골절 말고 다른 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된 경우 동료가 보통 십자인대가 끊어진 상태면 10mm 이상이 나와요. 그리고 후방 십자인대 마찬가지로 끊어진 상태면 13mm, 14mm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전방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끊어지면 수술을 해요. 왜냐? 후방 십자인대에 비해서 전방 십자인대 수술이 간단하고
그리고 인공인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써서 동요를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수술을 하는데요. 후방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에는 전방 십자인대보다 인대가 두꺼워요. 두껍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파열이 된다면 보통은 의사들이 수술을 안 하고 지켜보자. 왜냐하면 현재 상태에서 동요가 한 10mm 정도 나오는데 수술을 해도 딱히 5mm 이하로는 줄어들지 않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의사들이 보존적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보존적 치료를 하고 재활을 해서 내가 열심히 재활을 했어요. 그래서 허벅지 근육으로 버틴다. 근데 동료가 그래도 한 7mm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은 수술을 안 했다는 이유로 장애를 못 받는다? 그건 아니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에 보험사는 수술 안 했기 때문에 한시장애 5년 주겠다. 아니면 7년으로 산정하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무조건 영구장애로 산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시장애로 산정되는 거하고요. 영구장애로 산정되는 거하고 일단 위자료부터가 몇 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소송 기준으로요. 그리고 일실수입 계산하면요. 2배, 3배 이상이 차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계산되는 장애 그리고 영구장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검토를 하고 나서 그 금액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확실하게 산출을 하고 나서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제 말 명심하시고요. 물론 산출을 한다라는 거는요.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에 산출이 가능하고요. 장애가 예상되지 않는 그냥 향후 치료비로만 맞출 수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거는 보험사 담당자 센터마다 다 향후 치료비를 권한해서 얼마를 할 수 있냐를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향후 치료비가 얼마 나오겠다 그 추정은 안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상과 배상 로펌은요, 전화, 카카오톡, 폰메일 상담, 카페 상담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이 있고요. 전국 번호는 1544-3102로 문의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보상과 배상을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댓글란을 보시면 메일로 신청하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도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게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2-3주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유선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